보시나요, 혹시?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오늘 발표할 논문은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이라는 논문이고요. 지금 뉴욕대 조경현 교수 그리고 벤지오 교수님이 쓰신 15년 아이클리어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그 논문 목차랑 똑같이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뉴럴넷을 사용한 기계 번역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이랑, 그리고 제목 그대로 얼라인하고 트랜스레이트 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수행한 실험, 그리고 결과, 그리고 관련 연구, 결론,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이클리어 15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든 어떤 기계의 힘을 빌려서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꾼다든지 반대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번역의 과정을 이렇게 자동화시켜주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논문은 뉴럴넷을 사용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한 거고요. 근데 뉴럴넷 사용하기 전에는 스태티스티컬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과를 애플로 번역을 하는데 다른 동의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통계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뉴럴넷을 사용한다는 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특히 인코더, 디코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트로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특성상 중간에서 이 디멘셔널리티가 확 줄어들면서 이런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션의 성능을 올릴 때 어떤 바틀넥처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이제 어텐션이라고 추후에 불리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소스 센턴스랑 타겟 센턴스라고 하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프랑스어가 인풋 소스 센턴스가 되고 영어가 타겟 센턴스가 됩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번역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소스 센턴스의 인풋을 하나하나씩 자동으로 잘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소프트 얼라인먼트라고도 합니다. 소프트라는 거는 하드 얼라인먼트라고 하면 원하처럼 0, 1, 0, 0, 0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컨벡섬처럼 각 웨이트는 0보다 크고 썸이 1이 되는 그런 좀 더 덜 고정적인 그런 웨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 디코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얼라인하는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수행하는 이 인코더 파트랑, 그리고 트랜스레이트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디코더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이 인코더, 디코더가 조인트하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실제로는 상당히 어떤 큰 바틀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풋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어떤 문장의 길이가 예를 들어 100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이 인풋의 길이는 다 전부 다 다르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중간에 어떤 고정된 길이를 가진 벡터로 이걸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정보의 소실이 이렇게 컸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학습시키는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은 결국엔 학습하고자 하는 거는 조건부 분포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결국은 뱉어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RNN을 일단 인코더, 디코더에 인코더와 디코더에 각각 RNN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인풋에서는 이제 시퀀스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 매트릭스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NLP 그 자연어 처리에서 NLP 같은 걸 하다 보면 단순히 어떤 그 스칼라 값이 아니고 이게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과라고 하면 그 워드 임베딩으로 들어가면 사과에 해당되는 거에만 1이 있고 다른 건 0이 있는 그런 벡터들이 문장엔 여러 단어가 있으니까 그 벡터들의 시퀀스로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드로 된 그 로우케이스 x를 보면은 이게 결국 인풋이고요. 그래서 이 인풋을 RNN으로 받게 되고 여기서 RNN 아시겠지만 이게 RNN의 펑션이고 그리고 이게 그 현재 타임 t의 인풋 그리고 이게 그 전 타임 스텝에서 계산된 히든 스테이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RNN 계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픽스드 랭스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그걸 C라고 부르는데 이 C를 어떤 임의의 Q라는 펑션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 Q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 RNN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Q가 그 LSTM을 뭐 쓴다고 하면 단순하게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 RNN이 뱉어낸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이 함수의 결과값을 쓰게 되면서 결국에 보면은 이게 인풋에서 인코딩을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이 있으면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처음에 있는 거나 어떤 끝에 있는 멀리 있는 단어들의 정보는 이 컨텍스트 벡터에 비교적 적게 담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결국 이런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학습해 놓으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뱉어내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t가 1부터 이거는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고 근데 컨디셔널 벡터를 알고 있는 상태로 첫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파이죠.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로 나타내지는 거죠. t가 계속 돌면서 첫 번째 단어 예측하고 그 다음 단어 예측을 첫 번째 단어와 컨텍스트를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단어 예측하고 이미 예측된 단어와 컨텍스트가 계속 쌓이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계속 예측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측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NN이 디코더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뭐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이건 디코더 RNN의 히든 스테이트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컨텍스트 벡터 그리고 이 바로 전에 예측된 단어 요렇게 해서 그 모델이 트랜스레이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그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뭐 RNN을 쓰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RNA든 CNN이든 그런 복잡한 구조를 아예 생략하고 전부 다 멀티 어텐션만을 사용해서 기계 번역을 하거나 뭐 이미지 처리를 하거나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RNN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첫 이제 번역하려고 하는 문장에 있는 첫 단어의 정보가 컨텍스트 벡터에 소실된 상태로 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장의 중간에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위치는 왼쪽이랑 오른쪽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 모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이 디렉션을 RNN이라는 모델을 씁니다. 이거는 RNN은 원래 문장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리커런트하게 인풋을 받는데 바이 디렉셔널은 이거에다가 더해서 문장의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걸 이렇게 붙여줍니다. 컨캐티넷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뒤 모두의 어떤 그 정보들을 학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그 이 소스 센턴스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려고 하는 문장을 그 예측하려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시 살펴보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는 말씀드린 바이디렉셔널 RNN이고요. 중요한 건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forward RNN 이게 일반적인 RNN 형태처럼 이 타임 스텝 그러니까 그 문장의 단어 위치 하나마다 이게 처음 단어고 마지막 단어가 되는데 그 각각의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이 되고, 그리고 얘는 거꾸로 그 화살표처럼 끝에서부터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인풋 센턴스의 제2번째 그 단어에 대한 어노테이션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단순히 어떤 그냥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계산한 예를 들어 첫 번째면 요거와 그리고 100원 RNN에서 계산된 히든 요걸 그냥 두 개 붙여서 트랜스포즈하면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그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풋 센턴스가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한국어가 10개 단어의 문장이면 요거는 J는 1부터 10까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RNN의 특성상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노테이션이 백워드, 포워드로 계산됐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 있는 값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한 단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의 영향을 좀 적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코더 파트인데요. 여기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기존의 어떤 그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식인데 여기서 보면 컨텍스트 벡터가의 서브스크립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는 고정된 채로 이 예측하려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씩을 옮겨가면서 컨텍스트 벡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번역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전 단어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그 인풋 센턴스에서 가져오는 게 번역하는 데 좀 퍼포먼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텍스트 벡터 자체를 그 아웃풋 센턴 그 타겟 센턴스의 하나하나 워드마다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과정을 결국 어텐션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이 요건 디코더 파트니까 여기선 다른 그 RNN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전 타임스텝의 히든 스테이트고 요게 그 바로 전에 트랜스레이트 된그 타겟 워드고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계산할 그 딱 그 시점 인덱스 i에 해당하는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 컨텍스트 벡터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 아까 그 계산한 그 이 어노테이션 있잖아요. 인풋에 대한 어노테이션 있잖아요. 그걸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J라는 인덱스는 인코더 파트, 즉 그 번역하려고 하는 문장에 해당이 되고 I는 디코더 파트, 우리가 하나하나 번역하는 그 결과값에 대한 인덱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계산을 해놓은 그 제2번째 인풋에 대한 어노테이션과 그리고 디코더 파트에서 이미 번역하려고 하는 바로 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의 유사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 다 프로덕트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걸 그냥 그 뉴럴 레이어를 한두 개 정도 쌓아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결국 이론적으로는 뭐 똑같은 계산이 된다고 하고 컴퓨테이션 하게 보면 그냥 다 프로덕트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i가 디코더고 j가 이제 인코더의 그 인풋 센터스 인덱스잖아요. 근데 예측하려고 하는 순서는 그 예측하려고 하는 타겟 센턴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i는 변하지 않죠. 근데 이 i를 예측하려고 할 때 파스블한 j를 보면 인풋 센턴스의 모든 워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를 애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 맞냐라는 번역을 고려를 할 때 사과뿐만 아니라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장의 모든 워드를 이제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 그런 어떤 과정을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i는 고정이고 j가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그 인풋 센터스의 모든 인덱스를 다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소프트맥스처럼 그 알파 ij라고 하는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ij는 어텐션 그 모델로 계산된 어떤 수치고요.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어떤 이게 하면 그 컨벡션처럼 썸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어텐션 웨이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와 j 각각
i와 j에 해당되는 attention weight를 계산을 한 뒤에 이거를 그 annotation과 곱을 해서 weighted sum하게 컨텍스트 벡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는 고정이고 j라는 input sentence의 인덱스를 전부 다 돌면서 그 계산한 annotation과 그리고 hidden state의 어떤 적합성을 보고 그걸 j에게만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썸이 1이 되게 하면서 weight 같은 어떤 느낌을 줍니다. softmax로. 그리고 그거를 다시 weighted sum처럼 계산된 weight와 그 각각 j에 해당하는 annotation을 곱해서 길이가 길이가 input sentence 길이만큼 되는 벡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벡터가 i고 우리는 결국 그 타겟 센턴스의 모든 위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타겟 센턴스에 들어있는 워드의 그 개수만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 보시면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서 제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결국 RNN의 그 디코더 파트 RNN이고 요거에 그 리커런트하게 계산이 되는 과정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전 타임 포인트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미 전 타임 포인트에서 계산된 그 트랜스레이트 된 월드와 그리고 지금 계산하는 컨텍스트 벡터 CI를 넣어서 이제 리커런트하게 계산이 되는데 이 CI를 계산할 때 그 필요한 건 첫 번째는 EIJ고 EIJ는 J에서 계산된 어노테이션이랑 전 타임 포인트의 히든 스테이트와의 어떤 그 얼라인먼트 모델을 넣어서 나온 그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산이 되고 이 모든 계산된 2를 그 썸이 1이 되게 만들어 주면서 웨이트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결국 뭐 비슷한 어떤 리니어하게 추세를 띠겠죠. 그래서 웨이트로 계산된 이 알파 IJ를 계산한 그 어노테이션 J와 이렇게 웨이트 썸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결국 어텐션의 그 첫 번째 어텐션의 개념이고요. 뭐 실제로는 여기서 더 많이 발전을 이뤘고 여기 실험에서는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 모델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RNN을 쓴 인코더, 디코더, 컨벤셔널한 그 어프로치를 하나 쓰고 그리고 여기서 RNN 서치라고 부르는 어텐션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어떤 구조를 활용한 모델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RNN의 각각 인코더, 디코더의 RNN은 1000개의 히든 유닛을 가지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타겟 워드 하나를 예측할 때마다 뭐 아그맥스처럼 가장 큰 확률을 가진 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뱉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신 걸 보시면 이제 x-axis가 인풋이고 그리고 y가 타겟 센텐스인데요. 그래서 영어에서 프랑스어 번역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먼저 학습이 되고 이 순서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번역할 때 이거를 뭘로 번역을 해야 되냐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걸 이 위치 하나하나마다 이 인풋 센텐스를 전체 다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그 각각의 웨이트를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그럼 이 첫 번째 단어가 요게 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게 어텐션입니다. 네, 뭐 일단 그 정량적인 어떤 결과값을 보시면 처음에 어떤 제시한 이 인코더 디코더의 그 버틀넥 문제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 논문에서 보면 이 RNN 서치가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들인데 이게 좀 더 그 시퀀스 인풋 센턴스가 길더라도 좀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풋 센턴스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스코어가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얼라인먼트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와 J의 어떤 소프트한 얼라인먼트, 뭐 원핫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얼라인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센턴스의 어떤 포지션이
우리가 번역 그 타겟 센텐스의 번역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든 예시는 요겁니다. 요거 이런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요걸 단순히 더맨을 요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더라는 거를 예시로 드는데 그 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프랑스어로 그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맨이 아니라 뭐 워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더를 이걸로 번역하기보다 이 앞뒤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이 더를 무엇으로 번역할지 고르자. 결국에는 이게 어텐션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인풋으로 롱 센텐스가 들어와도 좀 로버스트하게 그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서칭을 하면서 인풋에 소프트 서칭을 하면서 그 타겟을 하나하나씩 그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얼라이먼트 모델이라고 하는 A라고 그 로어케이스 A라고 부르는 그 식을 여기 논문에서는 뭐 싱글 MLP로 그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은 이제 알렉스넷이 12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뭐 14년도에 뭐 쓴 걸로 저는 뭐 들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